아빠는 평생 전세 살았잖아요. 부동산을 뭘 안다고 계속 간섭해? 아빠가 뭘 알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과거를 꺼낼 때가 왔다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낡은 아파트, 저희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저는 65살 딸 은지는 33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드디어 우리 집 구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위 민호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디에 구했는데?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강남이요.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신축 아파트예요. 어머, 강남. 우리 은지가 강남에. 아내가 감격해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 20억이에요. 20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제 머릿속에 각인됐던 숫자들이 순식간에 떠올랐거든요. 강남 신축, 전세 20억,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제게 경보음과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데. 이건 위험한데.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 좋겠다. 근데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그런 거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시스템으로 다 확인한대요.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유의 자신감이 목소리에 가득했어요. 그래도 임대인 신용조회는 해봐야지. 요즘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뉴스 안 봐? 제가 다시 말하자 은지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일에 간섭 좀 하지 마. 우리도 다 알아서 해. 아니,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근저당 설정액이랑 전세가 비율이라도 봐야. 지금이 90년대예요.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부동산에서 확인했다니까요. 민호가 제 말을 또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나는 이 일의 정점에 있었는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죽은 과거였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빠가 한번 봐줄게. 등기부등본만. 아빠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해. 꼰대 같아 진짜. 은지가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꼰대. 20년 전 이 나라 최고의 부동산 해결사였던 제가 꼰대라니. 은지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은지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엄마도 그렇잖아요. 아빠는 평생 전세 살았잖아요. 부동산 투자 한 번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데. 걱정은 고맙지만 솔직히 아빠가 뭘 아세요?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평생 가난하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으니까. 20년간 연기해온 결과였습니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인어른은 실례지만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저희는 전문 부동산에서 추천받은 곳이에요. 부동산을 뭘 안다고 계속 간섭해? 아빠가 뭘 알아요? 은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야죠, 아빠. 이제 우리도 어른이에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 20년 전 아빠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건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해. 너를 지키려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애들한테 말 안 할 거예요? 여보가 옛날에. 안 돼. 위험해. 아직은. 그래도 20억이나 되는 큰 돈인데.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조용히 확인해 볼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20년 만에 여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제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은지가 이사 간다는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123-45.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소유자 박재현. 취득일자 2024년 3월 15일. 근저당권 설정액 30억.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20억인데 근저당이 30억? 이건 전형적인 전세 사기 패턴이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박재현의 다른 부동산을 검색했어요. 20년 전 습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검색 결과가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박재현 명의 아파트가 7채나 됐어요. 강남구 3채, 서초구 2채, 송파구 2채. 모든 아파트를 클릭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채 모두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근저당이 전세가보다 10억에서 15억씩 더 많았습니다. 이 새끼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네.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분노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검색했어요. 박재현 명의로 된 법인이 3개나 있었습니다. 모두 부동산 관련 회사였어요. 토지 대장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열어봤어요. 제 손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듯 제 손가락은 춤을 췄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정리했어요. 박재현의 배후에는 페이퍼 컴퍼니 3개가 있었고 공범으로 보이는 박재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 관계로 추정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피해 규모였습니다. 7채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총 피해 예상액이 80억이 넘었어요. 피해자는 최소 9가구. 젠장.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박재현이 이미 6개월째
은행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매는 시간 문제였어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껐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지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으자. 그 다음에 움직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조사를 계속했어요. 박재현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20년 전 제 인맥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은행에 있는 옛날 후배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최 팀장 나야. 김태수. 형님? 설마 그 김태수 형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형님. 20년 만입니다. 어떻게? 부탁 하나만 할게. 박재현이라는 사람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 형님. 그건 불법인데요. 알아. 미안해. 근데 내 딸이 걸렸어. 은지가요? 응.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하루만 주세요.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다. 다음 날 최 팀장한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재현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내역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재현은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다른 아파트 계약금으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로 또 전세를 받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사고 완벽한 돌려막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외 송금 내역이었어요. 매달 2억씩 홍콩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도주 자금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이 자식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동양의 김 변호사. 20년 전 제 후배였던 사람이죠. 전화를 걸기 전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제 은둔 생활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야. 네. 누구시죠? 김태수. 5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 설마. 그 김태수 형님이십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야. 20년 만이지? 형님. 정말. 정말 형님이세요? 살아계셨어요? 살아있지. 그냥 숨어 살았어. 형님. 업계에서 다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일부러 그렇게 소문냈어. 숨으려고. 왜요? 형님처럼 잘 나가시던 분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박재현이라고 들어봤어? 박재현이요? 요즘 소문난 전세 사기범 말씀이신가요? 맞아. 자세히 알고 있어? 업계에서 난리예요. 피해액이 막대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사건 맡으려고 경쟁 중이에요. 근데 형님이 왜 박재현을? 내 딸이 걸렸어. 네. 은지가요? 김 변호사는 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어릴 때 제가 법무법인 행사에 몇 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강남 신축 아파트 전세 20억. 아, 그 건물이 박재현 명의였군요. 응. 그래서 부탁이 있어. 말씀만 하세요, 형님.
박재현 관련 자료 다 모아줘. 피해자 명단, 부동산 목록, 법인 정보 전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까지. 네. 내일요? 응. 급해. 알겠습니다, 형님. 밤새워서라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김 변호사. 네, 형님. 내가 움직인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업계 사람들한테는. 형님, 혹시 다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야. 딸 일만 해결하면 다시 들어간다. 하지만 형님이 움직이시면 소문이. 최대한 조용히 할 거야.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거야. 다음 날 저녁 집 근처 카페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형님. 김 변호사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예의는 그대로였어요. 앉아. 오랜만이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혀 안 늙으셨네요. 늙었지. 20년이면 늙을 만도 하고. 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말씀하신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 서류를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박재현 명의 아파트 7채, 법인 3개, 피해자 9가구. 총 피해액 82억입니다. 82억까지 늘었구나. 네. 어제 한 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송파구 아파트요. 공범은 동생 박재호입니다. 둘이 치밀하게 역할 분담했어요.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재현은 아파트 구매와 전세 계약을 담당하고 박재호는 서류 위조와 자금 세탁을 담당했습니다. 서류 위조? 네. 소득 증빙, 재직 증명서, 심지어 법인 등기부까지 위조했어요. 완전히 조직 범죄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로 가야 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직접 나서실 겁니까? 어쩔 수 없지. 형님이 나서시면 업계가 발칵 뒤집힐 텐데요. 최대한 조용히 할 거야. 하지만 형님 스타일이 조용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김 변호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제 스타일은 정면 돌파였거든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박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나이도 먹었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고소장부터 써야지. 네가 써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연락처도 확보해줘. 공동 대응해야 해.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요. 김 변호사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역시 내 후배야. 믿음직스럽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움직이기로 했어. 정말요? 위험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은지를 그냥 둘 수 없잖아. 그래도 20년 전 그 일들 생각하면 괜찮아. 이번엔 조심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박재현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20년 전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날카로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빠, 아빠.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은지야? 우리 사기 당한 것 같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거였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30억을 안 갚았대요. 지금 집에 있어? 네. 민호도 옆에 있어요. 아빠가 지금 바로 갈게. 진정하고 있어. 알았지? 네. 아빠.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새벽에?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은지네. 일 터졌어. 어머. 결국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뒀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야. 조심해요, 여보. 응. 걱정하지 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 20년 전에 김태수가 다시 돌아와야 할 때야. 딸을 위해서라면.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은진의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물 범벅인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은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빠 왔어. 거실로 들어가니 민호도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일단 앉아봐. 둘 다.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수많은 위기 상황을 처리했던 그때처럼요. 어제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고. 집주인 박재현이 은행 대출금 30억을 6개월째 안 갚았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대요. 경매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30억 가져간대요. 우리 전세금 20억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대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이미 연락이 안 된대요. 집주인도 중개사무소도 다 문 닫았대요. 서류 다 어디 있어? 여기요. 민호가 파일 박스를 가져왔어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제 눈은 20년 전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계약일이 3개월 전이네. 네. 그럼 아직 시간 있어. 경매 확정까지 보통 6개월 걸리거든. 정말이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싸워야 해. 어떻게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내가 한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은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응. 아빠가 전부 해결해 줄게.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 아빠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지금은 이 상황 해결이 우선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김 변호사가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 터졌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요? 새벽 4시인데. 좀 급해. 딸 내 집으로 와줄 수 있어? 강남 대치동.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형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자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새벽에? 아빠 아는 변호사. 변호사요? 아빠가 어떻게 변호사를?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비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했습니다. 형님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고생이 많다. 아닙니다, 형님. 은지와 민호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특히 형님이라는 호칭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자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형님, 고소장 준비해 왔습니다. 빠르네. 고맙다. 형님 말씀이면 당연히 해야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무슨 얘기예요? 형님은 또 뭐고? 아빠랑 어떤 사이세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김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혹시 아버님이 옛날에 뭐 하신 분인지 알아요? 아니요. 그냥 회사 다니시다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은 20년 전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셨습니다. 은지와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아빠가? 재벌가, 대기업, 심지어 정치인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한 건에 5억에서 10억씩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 밑에서 일했던 후배입니다. 거짓말이죠? 은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옛날 얘기야. 지금은 아니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설이셨어요.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해결사 김태수라고 불렸죠. 못 푸는 부동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신입이었을 때 형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습니다. 김 변호사, 고소장 내용 설명해 줘. 네, 형님.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재현과 박재호 형제를 사기죄, 횡령죄, 문서 위조죄로 고소합니다. 피해자는 총 9가구, 피해액 82억입니다. 좋아. 이대로 제출해. 형님,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게 어떨까요? 힘을 합치면 더 유리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피해자 연락처 있어?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미 파악해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피해자 모임 주선 내줘. 알겠습니다, 형님. 은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옛날 얘기라니까. 그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전세금 받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빠가 책임지고 받아줄게. 한 푼도 안 날리고. 정말요? 아빠 믿어.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총 9가구 중 7가구가 참석했어요. 모두들 지쳐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수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도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입니다. 딸이 20억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30년간 해왔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동산 컨설팅이었습니다. 주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했죠. 그럼 희망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이 먼저잖아요. 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평생 모은 돈인데, 저희 딸 결혼 자금이었거든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공동고소, 공동소송, 공동대응입니다. 7가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7가구 공동대응을 결의했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을 대표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형사님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전세 사기입니다. 피해자 7가구, 피해액 60억입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60억이요? 이거 큰 사건인데요.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자료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혹시 법조인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을 오래 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대단하십니다. 형사가 감탄하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언제쯤 수사 시작되나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피의자 소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틀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시다니.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야. 다음은 뭘 하실 건데요? 박재현을 직접 만나봐야지. 직접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녹음기 준비해. 형님, 설마 함정 파시려는 건가요? 당연하지. 자백을 받아내야 해. 그래야 법정에서 유리하거든. 사흘 후 저는 박재현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초소형 녹음기를 숨겼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10분 후 박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기다리셨습니까? 박재현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박재현은 제 앞에 앉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죠? 제 딸이 사장님한테 전세를 들었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어느 집인가요? 강남 대치동이요. 신축 아파트. 전세 20억짜리요. 박재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집. 혹시 경매건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네. 딸이 너무 걱정을 해서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박재현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전세권자는 나중이에요. 그럼 우리 딸 돈은 날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박재현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어르신.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뻔뻔하네. 완전히 사이코패스야.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이 평생 모은 돈인데 결혼하면서 모은 돈 전부예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피해자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 사장님. 저는 목소리 톤을 살짝 바꿨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다른 집들도 비슷한 상황이던데요.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3년간 7채의 아파트에서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모두 사장님 명의던데요. 그건. 그리고 모든 아파트가 같은 패턴이더군요. 근저당이 전세가보다 10억에서 15억씩 많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똑같더라고요. 박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어르신, 대체 어떻게 그걸?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했거든요. 저는 명함을 천천히 꺼내서 탁자 위에 놓았어요. 박재현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설마, 그 김태수? 알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당신이 20년 전 그 전설의 해결사. 네, 접니다. 박재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 전부 녹음됐습니다. 뭐라고요?
전세금은 날아간다. 어쩔 수 없다. 이 말들 형사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자백으로 쓰기 딱 좋거든요. 박재현이 벌떡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에 20년 전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조용했지만 강력했어요. 박재현은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출석 요구서요. 어르신. 그게 사기죄, 횡령죄, 문서 위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7명, 피해액 60억입니다. 그리고 동생 박재호도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합의 봅시다. 돈 드릴게요. 제발. 60억 다 드릴게요. 합의요? 60억 사기 쳐놓고 이제 와서 합의? 그리고 그 돈 어디 있어요? 홍콩 계좌에 보낸 거? 박재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30년 경력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당신이 숨긴 돈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요. 선처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늦었어요. 이미 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정장 입고 오세요. 아, 그리고 변호사도 잘 선임하시고요. 좋은 변호사 필요하실 겁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역시 몸은 기억하고 있구나. 일주일 후 박재현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김태수 선생님, 녹음 파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백이나 다름없네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증거를 확보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추가로 동생 박재호도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계좌건도 국제 공조 요청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재현의 통장을 추적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위조된 서류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박재현과 박재호 형제가 구속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전화로 울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재판이 남았어.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재판은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네 번째 재판날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김태수 나오십시오.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은지와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전세금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전세금은 날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한 늙은 신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판사님.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저분이 김태수 선생님이시라니. 늙은 신사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5년 전 저희 회사 부도 위기 때 살려주신 분입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천억 빚더미에서 건져주셨어요.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 전설에 20년 만에 나타나셨다던데. 해결사 김태수.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재판 계속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명함 한 장만. 선생님, 저희 회사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은지와 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진짜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옛날 얘기야. 이제 그만하자. 왜 숨기신 거예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하신 거예요? 집 가서 얘기해 줄게. 오늘은 아니고. 2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재현 징역 7년. 피고인 박재호 징역 5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82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재산 추적에 또 2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직접 나섰어요.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해외 송금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제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은지는 전세금 20억 원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아빠, 돈 다 받았어요. 정말 다 받았어요. 은지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다행이다. 아빠,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됐어. 이제 끝났으니까. 그걸로 됐어.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은지 부부를 불렀어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네, 아버님. 2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함께 앉았어요. 너희한테 아빠가 왜 20년간 숨어 살았는지 얘기해 줄게. 은지와 민호가 집중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25년 전 아빠는 정말 잘 나가는 부동산 전문가였어. 재벌들도 날 찾았고 대기업 회장들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 네. 한 건에 5억, 10억씩 받았어. 돈은 정말 많이 벌었지.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외제차도 있었어. 그때는 자만했던 것 같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건 하나를 맡게 됐어. 무슨 사건이었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치인 부동산 비리 사건이었어. 당시 여당 고위 정치인이 수천억 원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정치인이 누구였는데요? 이름은 말 안 할게. 지금은 은퇴했어. 근데 그때는 정말 막강한 사람이었지.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이름을 숨기고 전국의 부동산을 사들였어. 차명으로. 부인 명의, 자식 명의, 친척 명의로 수백 채를 샀지.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미리 알고 투기를 했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땅을 사들이고 발표되면 몇 배로 팔아넘기고. 정확히는 3,200억 원어치였어. 3,200억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야.
그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어. 나한테. 그래서 아빠가 처음엔 거절했어. 너무 위험했거든. 근데 제보자가 날 찾아왔어.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 아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 형제가 그 정치인 때문에 집을 잃었대. 개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정치인이 땅을 미리 다 사버려서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대.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형은 이혼했고 동생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맡았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간 조사했어. 밤낮 없이. 그 정치인의 모든 부동산을 추적했지.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해외 법인까지 전부 다. 대단하시다. 증거를 다 모았어. 완벽하게. 그리고 검찰에 넘겼지. 그래서요. 그 정치인이 구속됐어. 뉴스에 크게 났지. 3,200억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고. 당시 전국이 떠들썩했어. 은지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정치인이 감옥 간. 엄청 큰 사건이었잖아요. 맞아. 그때야. 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 근데 그게 아빠가 한 거였어요? 응. 내가 모든 증거를 찾아낸 거였어.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건 내 덕분이었지.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장인어른. 그런 대단한 일을. 국민 영웅이셨네요. 영웅? 아니야. 그게 화근이었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정치인이 감옥에 갔지만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 측근들, 비서실장, 경호팀, 그리고 그 사람이 돈 벌게 해준 사업가들. 그들이 복수를 시작했지. 복수요? 응. 먼저 협박 전화가 왔어. 내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고. 처음엔 무시했어. 허풍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주 후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뭐라고요? 은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새벽 3시였어.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서 깼는데 거실에 불이 붙어 있었어. 베란다 쪽에서 시작된 불이었어. 어머.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화재는 면했어. 근데 소방서에서 조사했더니 방화였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야.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고 하더라고. 은지가 입을 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네 엄마가 임신 중이었어. 너를 가졌을 때야. 임신 7개월이었지. 아빠. 소방관이 말하더라고. 10분만 늦게 발견했으면 질식사했을 거라고. 네 엄마랑 뱃속에 너까지. 둘 다 죽을 뻔했어. 은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기 생각해요. 제발.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던 정의가 오히려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구나. 3,200억을 지켜낸 게 무슨 소용이야. 내 가족을 잃으면. 아빠. 다음 날 결심했어. 김태수를 죽이기로. 완전히 사라지기로. 그래야 너희 엄마랑 너를 지킬 수 있으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신 거예요? 응. 주민등록번호까지 새로 받았어. 합법적으로. 경찰청 고위층이 도와줬지.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 김태수는 그날 죽었어. 그리고 이사도 하시고. 응. 강남에 살던 집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걸 정리했어. 그리고 여기 강북 낡은 아파트로 왔어. 전세로. 일부러 가난한 척 했지. 왜요? 그렇게까지. 추적을 피하려고. 그리고 너한테도 숨기려고. 저한테요? 응. 네가 자라면서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옛날에 되게 유명했대, 이렇게. 그럼. 그럼 소문이 나. 김태수의 딸이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서 아예 가난한 아빠로 살기로 했어. 내가 절대 자랑할 수 없을 만큼. 꼰대 아빠로.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전세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 입으신 거예요? 낡은 차 타신 거예요? 다 저 때문에요? 아니야. 후회 안 해. 너 하나 지키는 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했으니까. 3,200억보다 명예보다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네가 더 소중했어. 아빠, 미안해요. 제가 꼰대라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부동산 모른다고. 은지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넌 몰랐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내 연기가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민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부동산 모른다고, 꼰대라고.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했어. 그런데 아버님, 이번에 왜 다시 나오신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25년 만에. 내 딸이 위험하면 다시 나올 수밖에. 20년 숨어 살았어도 딸은 포기 못해. 내가 20억 잃을 뻔했잖아. 그건 못 참지. 은지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쟤 때문에. 아빠가 위험해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25년이 지났어. 그 정치인도 이제 80살 넘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늙었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버님 자산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옛날에 번 돈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기부했어. 네. 일부는 화재 피해자들한테, 일부는 고아원에, 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단체에 깨끗하게 정리했어. 전부 다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200억 정도 됐는데 다 기부했어. 돈 가지고 있으면 추적당하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게 이 낡은 아파트 전세금 3억이랑 생활비 몇억 정도야. 그것도 은행 비밀 계좌에 넣어뒀지. 아버님, 200억을. 괜찮아. 후회 안 해. 돈보다 내가 더 소중했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어딘가 따뜻했어요. 아빠, 이제 다시 일하실 거예요? 식사 후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은둔할 거야. 왜요? 아빠 실력이면 다시 업계에. 다들 찾으시잖아요. 이미 소문 많이 났어. 위험해.
다시 조용히 살아야 해. 김태수는 다시 죽어야 해. 하지만 아빠, 은지야. 제가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한테는 내가 전부야. 명예도 돈도 지위도 다 필요 없어.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 돈으로 뭐 할지는 아빠가 조언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그건 해줄게. 그럼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요. 그날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의뢰 요청, 상담 요청. 모두 거절했어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지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아버님, 이번 주에 본 매물인데요. 등기부등본부터 봐야지. 이렇게요? 그래. 근저당 설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소유자 명의도 보고 최근 3년간 거래 내역도 확인해야 해.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아빠 필기할게요. 은지가 열심히 메모합니다. 너희가 직접 배워야 해. 아빠가 영원히 옆에 있을 순 없으니까. 네, 아빠. 은지 부부는 제 조언대로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 20억을 투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빠. 은지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왜? 우리 집 시세 나왔어요. 얼마? 39억이래요. 곧 40억 넘을 것 같대요. 1년 만에 19억 올랐어요. 그래. 아빠 말 들었으니까.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오늘도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그래, 와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한 건에 수억 원씩 받았고 재벌들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아빠입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사는 은퇴 노인이에요. 후회하냐고요? 전혀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안전입니다. 저는 25년 전 정의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가족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태수를 죽이고 평범한 아빠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김태수가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잠들 것입니다. 영원히. 부모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많은 걸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꼰대라고 무시하기 전에 한 번쯤 물어보세요. 아빠, 옛날에 뭐 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대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은지를 기다립니다. 일요일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20년 전에 김태수는 돈을 벌었지만 지금의 김태수는 딸의 미소를 멉니다. 무엇이 더 값진 삶일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